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표현을 올렸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 과격한 언사도 재조명이 됐고요. 미국이 코로나 진원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그리고 너무 소위 말해서 올드보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나이 많은 정당이 됐다, 늙은 정당이 됐다라고 해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분인데 네. 너무 과거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가지신 분이다. 또 하나는 어쨌든 정치권 경험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어느 정도 아시는 분이 조금은 해야지 이게 정치인들한테 휘둘리지가 않거든요. 자, 민주당이 당 쇄신을 위해서 혁신기구를 띄우겠다 이렇게 천명을 했죠. 오늘 이 혁신기구를 이끌 수장이 결정됐습니다. 외부 인사고요. 사단법인 다른 백년의 이래경 명예이사장입니다. 자, 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네. 이래경 이사장 어떤 인물이에요? 네, 이 이사장 운동권 출신으로요. 이 40년 동안 이 진보 진영에서 사회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왔습니다. 네. 27년 동안 한 기업의 대표로서 기업 활동도 활발히 해왔는데요. 이 창업한 이후에 기업인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은퇴 후에는 지금 시민운동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재야 지식인들과 함께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인물에 대해서 이래경 이사장 임명 소식 2시간 만에 민주당 당내에서 철회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래경 이사장이 천안함 자폭이다 이런 글에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이 천안함은 됐는데요. 자폭이다? 맞습니다. 자폭된 천안함 사건을 조작했다 이런 표현을 올렸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등 이런 과격한 언사도 재조명이 됐고요. 미국이 코로나 진원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러시아는 두둔하는 발언도 과거에 한 게 확인이 되면서 구설수에 오른 상황입니다. 이종호 시장님, 지금 여러 SNS 글들이나 이전에 이제 과거 이력들 때문에 임명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막 이런저런 얘기가 나와요. 특히나 이재명 대표를 이전부터 두둔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의 이준석 전 대표가 차라리 방송인 김어준 씨를 혁신위원장으로 세우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네, 김어준 씨 얘기는 아마 음모론 때문에 그럴 거예요. 김어준 씨도 천하람 폭침설, 뭐 이거를 영화도 만들고 대선 조작설 이런 것들을 다 음모론을 확산시킨 장본인인데 김어준 씨는 그나마 음모론에 대한 근거라도 여러 가지 어떤 뭐 근거라도 이렇게 그 SNS에서 제시했지만 지금 이래경 씨 같은 경우는 근거도 없이 내가 다 이렇게 정황을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더라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당내에서도 반대를 하고 반대를 하냐면 이 지금 혁신기구는 비명계가 주장을 했어요. 네. 비명계가 혁신위를 만들고 혁신위원장을 덕망 있는 사람을 모셔서 지금 당대표가 직접 하지 말고 여러 가지의 권한을 전부 다 혁신위로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당대표의 어떤 권한을 그래도 좀 축소를 하고 덕망 있는 사람으로서 사람들로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중도표를 좀 확산시킬 수 있게 해다오. 이런 어떤 요구였는데 도리어 이래경 그 내정자의 전력을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거나 혹은 또 굉장히 비판받을 여지, 뭐 막말이라든지 또는 음모론이라든지 이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어떤 임무를 함으로써 혁신위라는 그걸 왜 꾸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목적조차도 훼손되는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이 이래경 이사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선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오전에 목소리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는 전쟁 범죄자 아니다 이런 글들 올렸는데 혹시 사전에 검토하셨습니까? 그 점까지는 저희가 정확한 내용을 몰랐던 것 같네요. 천안함 조작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한미 동맹도 부정하는 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당 내에서도 좀 비판적인 의견 나오고 있는데 혹시 철회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대통령을 두고 비속어로 비하하는 게 굉장히 많던데요. 이게 공당 혁신위원장으로 적절한지도 좀 의문이 제기가 되거든요. 대표님, 전권은 다 맡기실 건가요? 김준일 에디터는 이래경 이사장 임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어쨌든 당 내에서 임명 이후에 철회 목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방금 이재명 대표 보니까 철회 관련해서 기자가 물어보니까 별 대답은 하진 않았고. 뭐
이제 전형적인 진보 진영의 반미 민족주의자 성향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닌데 네. 이게 뭐 SNS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의 어떤 패권적인 제국주의 이런 확장 정책이 굉장히 세계에 많은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이제 뭐 그게 일정 부분 사실인 부분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신 분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분이 좀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기보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일단은 혁신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 그동안 나왔던 방향하고 맞지 않는 거. 그리고 너무 소위 말해서 올드보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지금 나이 많은 정당이 됐다, 늙은 정당이 됐다라고 해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분인데 네. 너무 과거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게 가지신 분이다. 또 하나는 어쨌든 정치권 경험이 1도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이분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정당 정치를 어느 정도는 아시는 분이 조금은 해야지 이게 정치인들한테 휘둘리지가 않거든요. 그럼 그 안에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전혀 모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봤을 때 이분이 잘 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SNS 논란은 차치하고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역대 모든 정당의 혁신위를 봐도 혁신위가 성공한 적이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매우 좀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그러면 덧붙여서 요거 하나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지금 뭐 전권을 다 준다라고 하잖아요. 과연 이 혁신위에다가 주는 전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어떻게 보면 당 닥친 거는 다음 총선도 이제 봐야 될 것이고 총선까지 혁신에다 줄 것이냐 이게 좀 가장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에 김상곤 혁신위를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상곤 혁신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대충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당의 이제 정강 강원에 당원 당규에다가 시스템 공천을 명문화해 가지고 거기다 넣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20%를 이제 컷오프하겠다 현역에 이것 때문에 사실은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은 분당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안철수계가 다 뛰쳐나갔잖아요. 그때 제가 분당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대경 이사장께서 그거를 할 수 있을지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양쪽을 다 친명 비명을 다 눌러야 되거든요. 이거를 그런 부분이 좀 암울하다라는 거고 더 젊은 세계관을 가진 어떤 이를테면 운동권 정치에서 넘어서는 그거를 제시하는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비관적으로 그래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혁신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습니다. 이 혁신이 어떻게 좀 갈지 저희도 계속해서 좀 따라가면서 보겠습니다.